의료기기도 상급 존재로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말고도 그런 파생된 모바일 소프트웨어, 모바일 의료용 전자 센서 등등 그런 부분에서 파생돼서 인증 관련된 것도 좀 있다면, 공신력이 있다면 충분히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도나 이게 공무원들의 이게 지식이. 근데 저 산업체에서는 앞서가 있는데 이걸 뭘 하려면 장치가 없어가지고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이게 더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극복해줘야 되는데 특히 시각체에는 정말 이 분야에 전공하는 직원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혼자일 거예요 아마.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이게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어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가이드라인 없이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가이드라인이 뒤에 만들어지고 앞서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법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무슨 사후에 이렇게 해주는 이게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다 그냥 가이드라인에 걸려가지고 진전을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군데 알고 있어요. 서구 개발에서도 이 세계 최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담아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빠져나가고 막 그런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지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제 우리 쪽의 일입니다. 김영민 의원, 홍일학 의원 이걸 고민해가지고 우리 풀어내야 돼요. 특히 이제 산업 쪽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건가? 이것만 되면 우리가 이 경제가 확 튈 것 같아요. 성장이 몇 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요. 세계에 앞서가는 그런 장치가 될 때이니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첨단 의료기기과가 아닌 정형 및 재활 기능 회복용 기구라 해서 재활기기과로 분류가 됐어요.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과에서 오류라고 생각이 처음에 됐었는데 이게 저희한테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부분인 게 이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그런 기기들이 출시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거 지금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회사는 관련된 임상실험을 처음에는 국립재활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3년 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3년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서 시험을 하면서 그런 이런 기기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진단이나 관리나 일단 치료라는 분야를 많이 좀 접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료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비용이라는 게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냈다고 해서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의료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가격 경쟁화를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의료 비용들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미국은 의료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많이 열악한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로서 완화를 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을 또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의료 절감에 대한 제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이해하겠습니다. 지혜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바이오 얘기를 할 때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의료와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요, 귀찮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뭘 해야 될지를 아주 감이 잘 안 와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해서 그러니까 식약처 공무원들이 전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현실이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정치인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드론하는 데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례 그 드론을 보면 개발을 해놨는데 개발은 뭐 급속도로 가죠. 근데 이걸 테스트하고 뭐 할 그게 없어요. 해버려요 그냥. 해야 돼요. 하고 지정에 출시를 해놓고 그 뒤에 이제 쫓아가는 행동이 돼야 되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다음 또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사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 사업을 하게 한 10년쯤 됐는데 이게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영업 마케팅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그 지역 업체들 한 40군 내가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제조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개발도 보면 같은 회사들이 똑같은 걸 뭐 40개를 개발합니다. 블루투스 모듈이면은 A사도 블루투스, B도 블루투스 이런 게 어딨냐. 그냥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기술을 실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상주시에 이제 그 스마트폰 혁신밸리가 이제 유치되면서 저희도 그 처음에 이제 그 사업 지원할 때부터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고가 돼서 지금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남 목포에서 드론하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업체가 80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드론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실시간 제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영상 분석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또 구미가 알게 모르게 또 지역에서는 전자업체로 소문났으니까 이제 같이 협력하자 이런 제안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5G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제 구미가 실제로 어려운 거는 LG나 삼성이나 대기업이 생산 그 기지를 이전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미가 다시 크려면 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유명 통신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5G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제 통신사도 AR, VR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 5G 사업을 할 때는 대형 통신사하고 시범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서 통신사들한테 뭔가 개발하고 납품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그 협력사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관련해서 보니까 만약에 5G 관련 시범 사업을 이제 통신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게 참여 기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협력사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구미가 5G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1, 2년 먼저 사업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일단 그 영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쉽게 기업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AR이나 VR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근데 옛날에 구미에 이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일 시키면 다 잘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숙련도가 10년,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 4차 산업시대 같은 경우는 길가에서 아무나 잡아서 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 교육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AR, VR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 높은 산업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래픽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인력들을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또 나름 이제 고용도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5G 관련해서 대형 통신 사업과 같이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진행 사업 할 때 중소기업들을 같이 참여시키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에 맞게 소프트웨어 쪽도 좀 강화를 해서 지역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가 학생들 상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그때 있죠. 아마 중등 교육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코딩 말씀하시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인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세대 40대, 50대에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돼요. 특히 구미 같은 데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입니까? 이제 그 부분도 맞는데요. 8구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중소기업을 끌고 나갈 이제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동력은 이제 대형 통신사가 맞다라고. 이제 8구지 산업 관련 대형 통신사가 이제 합류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화를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실행하실 때 대형 통신사를 구미에 같이 시범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대형 통신사하고 같이 와야 된다. 정말 고마워. 실제로 이제 오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을 삼성전자에서 3년간 우리 정책 보좌관님 이번 삼성전자에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매년 500명씩 하고 있고요. 매년 100만원씩 지급해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하면 네, 꿈이 잘하고 있네. 많이 좀 해주시고. 또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주식회사 대표 최현철입니다. 저는 이제 구미에서 40년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는 2009년 설립해서 R&D를 해서 서울에 계신 분 SK 나비콜택시에 들어가는 통신 단말기를 제가 해서 콜택시 사업을 했었습니다. SK랑 같이. 그걸 하다가 지금은 제조업을 하면서 R&D 쪽도 하고 있지만 제조업을 하기도 하면서 각 아파트에 있는 자동차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한 90%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R&D로 하고 지원을 해서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R&D 하면서 처음에 나비콜택시 이걸 모뎀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본사가 SK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있습니다. 저희 개발 인력들이 항상 본사 가서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거리적인 게 좀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서울 가서 출장 가서 뭐 한 달씩 있으면 출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뭐 시장님하고 계시겠지만 잡코리아나 인코르트에서 R&D 인력들 경력직을 대구 경북 지역에 뽑는다 서치하면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R&D 인력들이 구미나 대구에 와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원자들. 제가 뽑으려 하면 되고. 지금 대전이나 제가 서울에 스카우트 해보는데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사 지원해줘야 되고, 선택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워서 R&D 해서 개발을 해서 하는 거는 좀 지금 현재가 좀 많이 어렵고, 그 부분이 좀 풀리면은 지역에서 개발하기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도 지금 힘든 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여를 400% 줘서 자기식 합쳐서 직원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람을 뽑으려 해도 지원자도 없어요. 현장 직도도 구미에 그만큼 현장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기업들 나가서 없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저희가 한 번씩 한 6개월 정도 일이 많아서 한 10명, 20명 채용을 해도 오는 사람은 1명, 2명 사람이 없다고 구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네, 그게 지금 제가 구미에서 개발하고 제조업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사람 인력난 점, R&D 생산 인력도 있는 게 지금 실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5G를 하면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SK에서 진행한 로라망이나 MBIoT 지금 KT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MBIoT 이 제품들 모듈을 제가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 해도 모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MBIoT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듈을 하웨이 제품을 사봐서 하려고 하는데 하웨이에서 얘기하는 게 KT하고 협약이 안 되면은 너희한테 소스 줄 수 없다. 제품을 너가 갖고 있더라도 이걸 붙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줄 수 없다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요번에 참 좋은 기회가 이렇게 해서 MVIOT라든지 그 다음에 4G 모듈 같은 경우를 우리 여기 모바일 센터에서 받아서 저희 중소기업들이 이걸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돼야 된다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그게 좀 되면은 저희가 요거 쪽에 진출한 데가 훨씬 쉽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상당히 많아서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또 여기는 또 사람을 못 뽑고 있습니다. 제가 전정고 출신인데요. 지금 학교 가도 애들이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중소기업 가려 대기업 가려 공무원 준비한다고. 예, 정부에서 SDC 이일호 부서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전장 관련 기업에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신규 사업으로 5G 서비스를 위해서 VR, AR, 중계기 그리고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고 생산까지 구매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5G 테스트 베드가 구축되면은 5G 그 디바이스 개발, 검증, 필드 테스트까지 시험을 함으로써 저희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나 정부에서도 저희 회사와 같은 업종 전환,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서 R&D나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저희들 회사에 10월 21일 날 필리핀 마틴 디노 내무차관께서 구미 전자정보기술원과 저희 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통신 관련해서 필리핀 쪽하고도 지금 활발하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 또한 그 산업안전, 재난안전 쪽에 지금 AT 쪽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R&D를 해서 상용화돼서 국내에 이제 판매를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대표님 말씀드린처럼 인증이라든가 규제들이 사실은 그 휴대폰을 대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판매는 쉽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통신사하고 어떤 회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통신사에 가서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통신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SK, KT, LG 세 군데의 통신사를 다 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또 우리나라 KS 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를 해서 돈을 벌기까지 많은 관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대기업에 걸리고, 뭐 국가에 걸리고, 규제에 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디바이스에 뭐 산업안전 쪽 AT 해가지고 스마트 헬멧 쪽 해가지고 센서들이 한 좀 들어갑니다. 해외 바이어가 황화수소, 그러니까 정유사에 이제 모니터링 하고 싶으면 황화수소를 하나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디텍팅을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황화수소를 테스트하려고 황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살려고 보니까 황화수소를 살려니까 이게 한 10억에서 20억쯤 돼. 시설을 프레임트 시설을 맞춰야 그거를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해외에서 이제 테스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주 가가지고 정유사 가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서 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업하기가 뭐 하나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국내는 포기하고 해외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호주 이런 쪽으로 정유회사 쪽에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지금 계약 단계에 들어갔고, 뭐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미국, 호주 이런 쪽에서 바이어들에서 와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 팔고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좀 진출을 하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역으로 바뀐 거죠. 또 우리 좋았는지 이제 삼성에서 그거를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삼성 수원 사업장에서 테스트를 직접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제품 들어가기로 했는데, 삼성이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아니면 테스트 해줄 데가 없다고. 자기들은 뭐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제품 하나, 뭐 간단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앞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테스트하거나 인증을 받거나, 특히 5G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앞으로는 또 대부분 대기업 구조로 이제 어떤 망위라든가 뭐 서비스가 들어갈 건데, 중소기업들이 디바이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자기들 마음을 쓰도록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개선은.
그래서 뭐 5G 테스트 배드를 여기서 만든다 하지만은 여기서 테스트하고 저희들 중소기업까지는 또 충분히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뭐 R&D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중소기업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R&D에서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판매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길다 보면은 중소기업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뭐 회사가 문을 닫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인증 문제, 규제 문제 그리고 뭐 시장에 계시지만은 해외 마케팅이라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기관에서 산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해외에 가서 간단하게 살려드리자면 인증하고 마케팅하는 부분 그러니까 C와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라는 밸리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스톱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창구에 가면은 그 창구 안에서 C, 뭐 기관, 인증 뭐 이런 것들 그 창구에서 다 상담이 가능해요. 그럼 거기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R&D 하려면 중소기업이죠. 뭐 마케팅 지원하려면 어디 부서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전국을 다 쫓아다녀야 돼요. 그럼 그 인력이 어디서 우리가 하면 그럼 사장들이 다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 부분의 애로 사항이 좀 어떤 논스톱이라든가 원스톱으로 좀 이렇게 창구를 좀 만들어서 상담만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창구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뭐 다른 대표님 말씀 인력입니다. 저희들 R&D 인력이 이제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기본 연봉이 한 7천 됩니다. 왜 그렇게 높아졌냐면 집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아까 뭐 기숙사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기숙사보다는 제가 서울에 스카우트 하더라도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맞춰줘야 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양성의 어떤 프로그램 문제. 그 여기 뭐 지역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지적으로 대부분 아까도 무슨 공무원 아니면은 삼성, LG 가려고 하지 중소기업이 온다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봉이 또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다 보면은 회사의 또 자금률도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장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국회의원 많이 오셨으니까 정책을 좀 여러 가지 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중소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좀 해결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권이라고 합니다. 연구소장을 맡고 있어요. 대표님 오셔야 되는데 아마 그쪽에 저희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휴대폰 테스트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게 저희가 모바일융합 기술센터 2008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2G망부터 해서 3G4G망까지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을 때는 저희가 한 300명까지 이렇게 구매에 있었는데 현재는 구매는 한 10여 명 정도. 나머지 인력들이 다 어디 갔냐니까 뭐 구매에 있는 인력들은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죠. 그런데 수원 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수원 쪽에 있는 인력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가기도 되게 이렇게 힘든데요. 구미 경제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뭐 중국 가고 베트남 나가고 구미에 있던 뭐 네트워크 사업부는 수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구미에 있는 이제 개발팀들도 수원으로 사실 저희 뭐 많이 보니까는 가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가격 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뭐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뭐 물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진짜 구미에 있는 그 삼성전자의 그 옛날 스텝들이나 조직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러한 그 대기업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구미에서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들도 사실 뭐 자기 제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인정받고 뭐 제품 생산하고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구미에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대기업 밑에 있는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5G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참 이렇게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통신 쪽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구미 여기에 통신의 어떤 이게 테스트베드 정말 잘 구축돼 있거든요. 여기 테스트베드도 있고 EM 샴푸도 있고 그다음 해외 인증망 사업자 그도 구축돼 있고 진짜 요 원료 기술센터에만 오면은 어디 진짜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시험도 하고 인정도 받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모바일용 기술센터 구미 여기가 진짜 5G 뿐만 아니고 통신망에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최적화가 되어 있고 메카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군 방산 장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네트워크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인간 장비뿐만 아니고 방산 장비들에 관련된 것들도 함께 묶어가지고 보셨으면 좀 좋지 않나. 예. 아까 좀 필드 테스트 관련된 부분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실험용 주파수가 에어에 나가면 일반 그 공중에서 성능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챔버 그 실드룸 안에 들어와서 다 하게 되는데 이 특정한 이 일부 지역, 구미 지역에만 해서 약정계로 해가지고 주파수를 출력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그 해외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조금 더 뿌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대기업들이 구미 쪽에 다시 좀 호기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통신망의 어떤 메카 그리고 방산하고 이거를 같이 아울러가지고 좀 구미 지역을 통신에 그런 요람을 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나라 기업들이 수출용 단말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용으로 만들었을 때 통신사인 SK나 LG, U+, 그다음 KT에 납품을 하려면 각 통신사에 가서 또다시 제품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저희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서 3개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 규격에 대한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뭐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모든 통신사를 다니지 않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터인데 혹시 이런 분이 좀 진척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쪽에서도 좀 혹시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5G는 이제 해외 주파수와 국내 주파수가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만드는 내수용의 제품들도 여기에서 굳이 꼭 SK 가서 붙이지 않더라도 여기서 시험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내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기부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에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5G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의 예산 편성을 내년에 꼭 하라는 중인데 개수이 잘 맞는 말이니까 홍일학 의원이 이제 하는데 할머니 별로 이야기 좀 하소. 제가 지난 8월달에 혁신팀장도 하고 지금 산업보장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간사도 하고 있고요. 당에서 사정조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정조위원장은 산업부, 과기부, 중소벤처 기업의 당정청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뭐 다른 얘기는 그렇습니다. 5G에 대해서는 사실 과기부에서 국민의 예상한 것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서 김영건 의원이 많이 해서 사업을 세웠는데 굉장히 이 사업을 가지고 잘 해야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국민의 생태계가 다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미에 뭐 다 물어보겠지만 여기 금호 테크노밸리 역할이라든가 뭐 여기에 창조혁신센터가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TP는 경북 TP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기청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지금 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과 다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듣기에다가는 그분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여러분들만 고생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경북 쪽에도 이런 부분을 다 한번 살펴봐서 어떻게 다 그렇게 뛰어다니고 다 인정받고 그러면 사업하지 못하죠.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코트라는 지금 해외 나갔을 때 뭘 일을 했는지 한번 두드려 보셨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한번 이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구미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외롭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화라든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북은 이런 지경까지 와 있었다는 얘기죠. 정보도 없이 또 아무 누가 와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떠나가는 기업들 쳐다보고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하고 같이 노력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당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하고 규제 완화라든가 새롭게 뭘 해야 되는가 또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이제 규제에 대해서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특구법하고 상업신산업융합법이 통과돼서 구미를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시장님 오셨으니까 샌드박스로 빨리 이 법이 이제 시행령이 곧 마련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희 의원 또. 제가 약간 목이 안 좋아서요. 들려요? 네. 우선은 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서른 의원님, 서른 최고위원님 추천 같이 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5G에 대한 R&D 투자에 대해서 1%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뭐 3%에서 5% 정도 좀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법안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그거는 계류시켜놓고 현행 유지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SKT랑 LGU랑 그다음에 KT에서는 만약에 지금 앞으로 투자 계획이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조를 투자를 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건지 보면서 세액 공제에 대한 문제도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설비 투자가 워낙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설비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5G 관련해서 이제 융합 기술로 접목시켜서 이것을 새로운 산업, 4차 산업의 기술력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참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대가 얼마만큼 큰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랑 그 대기업의 목소리가 어떻게 강득이 있는지 이런 건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서 모든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은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좀 말하자면 점검을 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있지 않으면 정말 사업하는 분들이 다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걸 조금도 이제 극복이 안 되고 이렇게 기대가 많았을 텐데 이게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 서른 최고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내용은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안을 빨리 세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AR, VR 관련해서 저도 이제 중소기업 벤처에서 AR, VR 관련한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도 사실 지역에 AR, VR 관련한 예산을 한 40억 정도 확보를 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업과 접목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사실 AR, VR 기술이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런 기술 인력을 지금 기존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던 인력들을 그 재교육시켜서 빨리 재투입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정부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기재부도 부총리급이고 그다음에 뭐 부총리급 그 부처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뭐 과학부, 과기부, 그다음에 기재부 다 총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부총리급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맥이 끊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오 기술 관련해서 그 의료 그 관련해서 지금 이미 뭐 제가 어제 그저께 기비인과 갔더니 제가 목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당장에 엑스레이를 안 찍고 이렇게 코에다 집어넣어서 화면으로 탁 나와서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사실 앞으로 더 우리나라는 5G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기술은 이렇게 써서 중소기업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인력은 부족하고 이 악순환 구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해서 결국은 팔로업해서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ICT에서 지금 확 중국한테 밀렸는데 ICT 강국에 지금 기반을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생들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해서 그 망 개방 문제인데 제가 사실 과방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망 개방이거든요. 그 망이 공공재인데 왜 너희들만 갖고 있냐. 결국은 이게 이제 예전에 망을 국가가 갖고 있다가 이제 대기업한테 나눠주고 이제 그 주파수 대역별을 팔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경매에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대기업도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망을 공유하는 데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지금 핸드폰 기반으로 해서 이것만 갖고 망개방을 얘기했는데 이런 제조업 부분까지도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 망개방 부분도 다시 또 깊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퀄컴에다가는 지금 다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퀄컴에다가 이런 로열티를 또 따로 지불을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뭐 SK 저기 대기업에서 이미 다 퀄컴에다가 로열티를 엄청난 로열티를 우리 개인적으로 다 핸드폰 쓸 때 퀄컴에다 돈 주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팔로업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간에 오늘 정말 우리를 잘했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배우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는 R&D 혜택을 못 받는 거 알고 있어요. 대기업 R&D 엄청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실효 수익률은 22%에서 지난번에 25%로 올랐지만 예전에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실효 수익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이런 투자 세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아서 그런데 중소기업은 2, 3천만 원밖에 안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세금대로 다 내고 돼서 저는 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중소기업이 이제 조합을 좀 결성을 조합 형태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형태로 R&D를 그 R&D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건 의원 하시고 시장님 하시고 우리 회장님 하시고 갖춰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 우리 홍 의원님 벌써 지금 7년을 활동 대구에서 꾸준히 그 일을 해오신
그 차이가 아닌가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산자 위에서 역할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버지 테스트 베드가 이렇게 예산이 씌워져니까 참 감개가 사실 무량합니다. 처음에 그 발버지 테스트 베드를 가는 이 항목을 갖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기재부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나마 이제 과기부 장관님을 뵈니까 이분이 또 이제 구미에서 오래 근무도 하셨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주시고, 근데 부정적이었어. 그동안 포지까지 있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정말 그때 내려올 때 앞에 감했는데 그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묘한 게 대구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대구가 5G ICT 센터를 만들겠다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가 보면 구미가 뭐 하면 따라오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구가 또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근데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를 만나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거기서 물리학까지 그 질서 문제까지. 그래서 사실 대구가 시장을 전혀 만나도 했습니다. 구미가 죽으면 대구도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을 하고, 사실 서울에서까지 가도 이런 우리 구미에서 일어난 현안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시청도 잘 이해 못한다. 우리 시청에 공직사회 1,700명 있지만 핵심적으로 일을 해주실 분들이 이제 대장 과장인데 20년 전에 공직된 분들이라고 30년, 40년 된 분들이라고 이 세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젊은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분은 뭐 못 알아듣니까 나가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 사람을 뽑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사람 조금 뽑는데 제가 요거 참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시민이 어려운데 뭐 공무원만 재판 나냐, 새로운 사람 뽑아야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뀝니다. 그 점을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부족한 우리 경북도하고 손을 좀 잡고 창조혁신센터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센터가 있으니까 구미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와 나아가서 경북에서 있을 기관을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서울에 가서도 좀 파워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또 이 지역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구미는 빼고 다른 데 많으신데 대부분 시골에 사시잖아, 구미 빼고는. 그래서 이 구미 현황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들으면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들을 앉아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구미 시장은 참 보통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잠시 정신 나갔다가는 우리 시민을 정말 어렵게 만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모시고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번 미안합니다. 공무원을 한 사람으로서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을 처했게 만든 데 대해서 또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하는 우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앞으로 더욱더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시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해결하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른 최고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소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어려움이 뭘 하려고 해도 이 규제는 거의 인정에 걸리고 이래서 이게 잘 안 된다. 하려면 몇 군데를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지사도 와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구미전자정보기술 계기가 있는데, 여기 내다가 인증 등등 규제를 풀 수 있는 이 상담센터라든지 또는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수를 하나 둬가지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합작을 해서 이걸 지금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내는, 이걸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좀 협조를 하라고 홍일학 위원하고 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합작을 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이걸 해보면은 이게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약속을 하도록 하죠. 부지사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장님 약속할 수 있죠. 그럼 합니다. 한 거를 합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을 좀 두 분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하시도록 하고 홍일학 의원이 중간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이 회의는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소득이 확실히 하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구미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이걸 구미에다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다른 데서 다 벤치마킹 하러 올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해주십시오. 네. 5G 시험망 베스트밴드 구축에 대해서 2023년까지 총사업비가 3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테스트 베드에 대한 문제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하도록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뽑아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부터 말한 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예. 5G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그 5G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제가 산업건설이거든요. 그 아주 계장님 아니면 담당자 그런 분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얘기가 중앙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5G 테스트 베드가 이제까지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구미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스트 베드가 이거 구축이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필드 테스트 베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 사실 저희 의원들은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또 시간 내서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부터 포지까지가 다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그러면 이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이가 유럽이 되고 미국이 되고 하는지는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라인이 있는 것이 중국 쪽의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장비로 중점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북미,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있는 통사들의 장비들이고 오른쪽은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비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북미, 유럽,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대부분들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G가 되고 나면은 5G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환경과 외국에서 쓰는 환경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하면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그 기기들, 서비스들, 외국에 수출하는 기기들, 서비스들을 다 동의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좀 설명을 드립니다. 방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외국이 되는 환경들을 좀 보통 생각하시기에 만드는 단말기가 이런 스마트폰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이 위해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는 스마트 셋탑박스 하나였는데 우리나라는 IPTV 보기 위해서 유선으로 집에 다 선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땅들의 큰 데는 다 유선으로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5G가 아닌 현재 LTE 시대에 있는 4G가 통신망을 통해서 방송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집에 있는 TV와 연결해서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LTE라는 통신 기능이 들어가는 셋탑박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도 만들게 되고 이것도 지금 수출이 완료된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재난 안전 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환경이면 먼지라든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되게 튼튼해야지 되고 습기에도 강해되고 이런 그 단말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스마트폰은 중소기업이 만든 그 아마 검색해 보시면 핑키폰이라고 C모바일에서 만든 그 태블릿과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현재의 단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5G 시대가 되면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그 폰을 한번 꺼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폰을 한번 보시면 지금 폰이 다 먹통이 되어 있죠. 전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방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차단된 유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유럽으로도 만들 수 있고 미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 중국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이 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기업이 오면 각 방마다 내가 원하는 나라로 세팅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현재 유럽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는 지금 유럽에 수출한 단말인데요. 여기서 그런 전화는 유럽 단말만이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고 있나요? 예, 시장에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유럽에서 통화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외국 시간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환경에 들어와서 유럽 수출한 단말기가 오게 되면은 유럽의 가장 고도가 유럽이 되는 거니까 자기 단말이 제대로 되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도 가지 않고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월 21일 날 마틴 드노 아까 필리핀 내무차관이 여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구미 전자정보 기술에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필리핀 쪽도 저희들이 수출한 제품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모바일 센터만 걸릴 때는 구미가 다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5G 융합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구미 와서 이 분야에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과 관심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해서 구미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중에 한 기업인께서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서울에서 1억대 커피링 주고 온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거기 공감 안 하는 이유가 지역에 이제 대학교 전자통신학부의 학생들이 특히 박사급들이 지금 백수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력들을 재활용하지 않고 재교육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지 않는지, 그런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기업가의 고민과 그리고 구미시에서도 또한 그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테니까 협의해보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